절단기용 릴리프 밸브를 압력 릴리프 밸브를 조정한다. 자, 그래서 액체용은 여러분들 릴리프 밸브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절단기 급수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릴리프 밸브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일러 본체 안전 밸브보다 보면은 높은 압력으로 조정한다. 네. 그래서 이유가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보일러 내부에 증기가 발생되죠. 근데 증기 압력보다 보면은 급수 펌프로 공급하는 압력이 높아야지 보일러 내로 공급이 되겠죠. 근데 보일러 본체 압력은 높은데 급수를 공급하는 압력이 낮아요. 그러면 역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절단기도 보면은 급수 펌프를 통해서 절단기를 거쳐서 보일러 내로 급수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때문에 급수하는 압력이 보일러 본체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릴리프 밸브 압력을 보일러 본체 안전 밸브의 압력보다 높게 설정을 하는 거죠. 자, 최고 사용 압력이 다른 보일러와 연결된 경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보일러가 보면은 자, 여러분들 안전 밸브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최고 사용 압력이 보면 달라요. 얘는 한쪽 보일러는 자, 최고 사용 압력이 10kg예요. 나머지 다른 보일러는 15kg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낮은 쪽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높은 쪽에 맞춰버리면은 낮은 쪽은 보면은 파열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 각 보일러의 안전 밸브를 최고 사용 압력이 제일 낮은 보일러 쪽의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이제 안전 밸브를 자, 각각의 이제 최고 사용 압력에 자, 조정한 경우는 자, 압력이 낮은 보일러 측 증기 체크 밸브를 설치하든지 또는 각각 단독으로 배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되도록 좋은 거는 단독으로 안전 밸브 각각 설치하는 게 좋고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자, 낮은 압력의 보일러에 맞춰서 안전 밸브 압력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밸브를 수동으로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밸브가 제대로 이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면은 어떤 이제 최고 사용 압력의 75% 자, 됐을 때 그 이상의 압력으로 보면 레버를 당겨서 분출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자, 고쳐 쓸 수 없기 때문에 신품 새 걸로 교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전 밸브의 배기관 정비입니다. 자, 안전 밸브의 이제 배기관이라고 하면은 자, 안전 밸브가 보면은 분출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안전 밸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몸체가 있고 여기 이제 플랜지가 되어 있어서 네. 자, 안전 밸브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자, 이 플랜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체 내부에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 디스크가 열렸을 때 스프링의 장력을 밀고 디스크가 열리면은 이렇게 자, 배기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플랜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배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사람이 통행이 없는 구석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놓는 게 좋은 거죠. 자, 안전 밸브의 이제 배기관 정비입니다. 안전 밸브의 배기관은 배관 상태 및 연결 상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조립을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출관의 이제 정비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방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뭐 방출 밸브. 여기서 보면 온수 보일러 보면은, 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120도 기준에서 120도 이하일 때는, 자, 방출 밸브, 방출 밸브로 있었죠. 그리고 또 100도 이상일 때는 안전 밸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온수 보일러에서는 각 하나를 설치하고
호칭 기름은 20A였습니다. 자, 근데 방출관이 보면은 만약 방출관이 없을 때는 방출 밸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출관이 있으면은 방출 밸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온수, 보일러, 방출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제, 피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보일러 운전 중 방출관의 오버플로우는 물이 꽉 차면은 밖으로 넘쳐 흐르는 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팽창 탱크 할 때도 설계 수면 이상이 되면은 자, 오버플로우 관으로 보면은 밖으로 배수관과 연결돼서 밖으로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방출관의 오버플로우 수를 감시하고요. 자, 방출관 내면에 녹이나 자, 수중에 이물질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으므로 기능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출관은 보면은 내부에 이제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이나 아니 막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기적으로 청소 또는 오버플로우가 확실한지 물의 넘침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도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방출관이 보면은 보통은 여러분들 자, 온수보일러가 있는데 만약 방출관이 그냥 여러분들 넘쳐가지고 밖으로 그냥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방출관이 보면은 안전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팽창 탱크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수보일러에서 보면은 오버플로우 되는 물 있죠. 이런 것들이 안전관 쪽으로 통해서 보면은 그 팽창 탱크로 들어가서 흡수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개방식과 이제 밀폐식 팽창 탱크입니다. 그래서 개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배기관이 있으면은 무조건 개방식입니다. 이 배기관이나 이제 통기관이 보면은 자, 공기가 이제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팽창 탱크 내부 압력이 대기압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배기관을 하는 거는 안에 이제 먼지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자, 또는 이제 뭐 뚜껑 같은 거를 이제 덮어놨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에도 이제 오버플로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설계 수면 이상으로 수면 위치가 팽창 탱크에서 높아지면은 이렇게 오버플로우관을 통해서 배수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팽창관 이거는 온수의 최적 팽창 압력을 흡수하는 관이죠. 그래서 만약에 보일러의 온수에 최적이 팽창했다. 그 압력을 팽창 탱크가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 온수 보일러가 이제 파열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표시했다는 것은 팽창관하고 배수관하고 연결돼 있다는 건가 여기 안 돼 있다는 건가? 그렇죠. 따로 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배수관과 오버플로우관은 연결이 되어 있죠. 보통 이제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팽창 탱크 안에 있는 물을 싹 빼내고 뭐 청소나 이런 거 할 때 이럴 때 이제 배수관을 통해서 내보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팽창관은 배수관처럼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높여서 설치를 해요. 이유는 밑에 이제 여러분들 침전물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팽창관을 막을 수가 있죠. 때문에 약간 바닥에서 높게 조금 약간 띄어서 배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자, 급수관. 자, 여러분들 온수보일러는 따로 급수장치가 없다고 했죠. 진기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뭐 원수를 경수 연화장치 거쳐서 자, 급수 탱크에다가 연수를 모았다가 급수 펌프를 통해서 보일러 내로 보면 급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때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따로 자, 이렇게 급수관이 있는 게 아니라 팽창 탱크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자, 보면은 물의 수위가 만약에 팽창 탱크가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물이 부족하면은 이때 급수관을 통해서 자, 보면은 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밸브가 있고 볼탭이 있어서 볼탭이 내려가면 밸브가 열리는 거고 볼탭이 올라가면은
자, 밸브가 닫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방출관, 이게 안정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온수가 보면은 온수볼에서 넘치거나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밀폐식 팽창 탱크입니다. 자, 밀폐식 팽창 탱크의 이제 또 큰 특징은 자, 이런 압력 계량, 안전 밸브, 공기 압축기 또는 수위계 자, 이런 게 등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밀폐식 팽창 탱크라고 봅니다. 자, 밀폐식 팽창 탱크는 내부에 보면은 압력이 있죠. 압력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는 게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압력이 내려가면은 가령 보면은 팽창을 통해서 다시 보일러로 물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떨어지겠죠. 이럴 때는 공기 압축기가 이제 돌아서 자 공기를 넣어줘서 보면 압력을 유지해 주는 거죠. 이걸로 보면은 자 만약에 고층에 있는 여러분들 뭐 방열기라고 하더라도 온수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방식 팽창 탱크는 압력이 안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방식 팽창 탱크는 자 최고층의 방열기보다 자 몇 미터 이상 높게 설치한다고 했죠? 그렇죠? 1m 이상 높게 설치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집에 만약에 뭐 기름 보일러가 있다, 가정집, 뭐 농촌이나 그런 데 보면은 팽창 탱크가 이렇게 높게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바닥층에 보면 방열기보다 방열관보다 이렇게 높게 설치되어 있어야지. 자 보면은 압력에 따라서 보면은 온수가 이제 순환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압력 변화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압력계가 있고 안전 밸브는 밀폐식 이제 팽창 탱크의 압력이 뭐 초과되면은 그때 그 압력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보면은 팽창 탱크가 자, 파열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죠. 자, 공기 압축기는 역할. 자, 이 팽창 탱크 밀폐 팽창 탱크의 압력을 일정하게 이제 유지해 주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수위계가 있는 거는 자, 이 안에 팽창 탱크 안에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보면은 물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수기를 통해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면은 최고층 있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그냥 1층인 경우는 괜찮은데 만약에 뭐 2층, 3층인 경우, 3층인 경우에 만약에 높은 층에 방열기나 방열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팽창 탱크는 그거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밀폐식 같은 경우에는 자, 내부에 이제 압력이 걸려 있죠. 그 때문에 그 설치 높이에 제한이 없어요. 뭐 위에 설치하든지 아래 설치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온수 순환이나 이런 걸 돕기 위해서 보면은 팽창 탱크를 높게 둔다고 보시면 돼요. 개방식은. 밀폐식은 내부에 압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보면은 설치 높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1m 안 올리면 영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팽창 탱크가 높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용의 막 기름 보일러 같은 거 보시면은 바닥 쪽에 설치되는 경우 없죠. 팽창 탱크가 항상 보면은 보일러 보면 위쪽에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면 설치가 되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명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위 제어기에서 수명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명계. 그러면은 수명계 하면은 지시 장치죠. 그래서 수면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인데, 자, 진기 보일러와 온수 보일러가 있으면은 어떤 보일러가 있는 거죠? 수면계는 자, 수면계가 있다. 무조건 무슨 보일러죠?
네? 진기 보일러. 자, 온수 보일러는 수면이 없어요. 네, 물이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수면계 나오면 무조건 진기 보일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면계. 자, 수위 제어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왜냐면은 자, 수면의 위치를 알아야지 이게 이제 적정한지 또는 수면의 위치가 고수인지 저수인지 또는 안전저수인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일러의 이제 실제 수위를 확인하는데 자, 중요합니다. 자, 보통 두 조의 장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압력계라든지 자, 이런 수면계 이런 뭐 지시장치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자, 두 개를 설치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고장이 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수면계 두 개가 있는데 수면 위치가 똑같아. 그럼 정상이지만은 자, 두 개의 수면계 수위가 서로 상이합니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수면계를 이제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자, 비교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점검. 전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정기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점검합니다. 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정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자, 조명. 충분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보일러실 이제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명시설이라는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뭐 이런 지시장치나 이런 것들, 자, 수면의 위치나 이거 확인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수면계는 자, 조명 만약에 잘 안 보이면은 조명 같은 설치해서 잘 보이도록 해야 되고요. 자, 유리. 수면계 유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수면계 유리가 이제 더럽다. 그래서 수면 위치가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분해해서 보면 유리를 깨끗이 청소해서 다시 재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청소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유리를 교체해 줘야죠. 꼭 유리를 이제 깨질 때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불투명해지거나 자, 확인이 잘 안 될 때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자, 수면계 기능 시험은 매일 실시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한번 수면계 이제 기능 시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이제 진기코, 여기가 이제 물코, 이게 이제 드레인콕입니다. 보통은 이제 두 개가 두 조로 해서 있다고 보고 한번 점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떤 콕부터 닫아야죠? 네. 자, 어떤 콕을 닫아야죠? 그죠? 증기콕 닫고, 물콕 닫고. 자, 무슨 콕 열어주죠? 그죠? 드레인 콕을 열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콕을 열어서 확인하고 닫죠? 그렇죠. 물콕 열어서 확인하고 닫는다. 자, 근데 이 지금 점검하는 거는 연결관이 막혔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죠. 자, 물콕 열어서 확인하고 닫고, 그 다음에 무슨 콕 열어서 확인하고 닫죠? 증기콕 확인하고 닫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이 끝났으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겠죠. 자, 무슨 콕을 닫아야죠? 그죠? 드레인 콕을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콕을 열죠? 증기콕을 서서히 엽니다. 그럼 이제 증기가 보면은 수면기에 가득 차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콕을 열죠? 그죠? 물콕을 열면은 자, 보일러수가 들어와서 자, 상용수에 이제 찰랑찰랑 차겠죠. 이게 이제 점검 순서였죠. 그래서 이건 뭐 기능 시험에서 이거는 뭐 순서 문제로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네. 자, 이렇게 기능 시험 매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점화할 때 압력이 있는 경우에는 점화 직전에 실시하고 압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기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실시한다. 자, 이유는 보일러 내에 보면은
압력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보면 압력으로 보면 연락관을 밀어서 만약에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나 좁혀 있는 부분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압력이 일정 부분 있을 때 이제 실시를 합니다. 자, 수명계 이제 코크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코크 밸브를 좀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개폐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90도 이제 방향 전환으로 열고 닫기가 편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제 수명계 코크 밸브는 누설되기 쉬우므로 6개월 주기, 6개월에 한 번씩 분해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보면 이상 없는 상태, 조작하기 쉬운 상태로 유지를 시킨다는 거죠. 자, 수명계에 수주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수명계에다가 수명계를 바로 본체에 부착하는 게 아니라 수주관, 수주통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수명계를 이제 부착을 하죠. 자, 수주 연결관 도중에 있는 정지 밸브의 개폐를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인하기 쉬운 밸브는 핸들이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서 핸들을 떼어둔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열렸는지 닫혔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자, 핸들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 만약에 오인하기 쉬운 거는 핸들을 떼어둔다. 개방하고 떼어두고 만약에 닫을 때만 이렇게 부착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은 닫힌 상태, 자, 열린 상태는 핸들이 없는 상태. 그러면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팻말을 부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는 거죠. 자, 나중에도 여러분들 뭐 게이트 밸브 보면은 위에 너트 같은 거 한번 풀어주면은 핸들이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호크 밸브 같은 경우에는 자, 손잡이 방향으로 보면은 열렸는지 닫혔는지 이유를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주 연결관입니다. 자, 수축 연결관의 도중에 오물이 끼기 쉬우므로, 자, 하향 명사하는 배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네. 자,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명계가 있는데, 수명계는 수주, 관에다가 이제 수주관 또는 수주통이라고 이제 부르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수명계를 연결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수명계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보면은 약간 이제 수측, 여기는 진기측입니다. 연결할 때 관을 약간 상향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기측은 약간 하향으로. 네. 자, 이유는 이겁니다. 만약에 수축을 하향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수면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였을 수가 있죠. 부유물들 이런 것들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수축은 상향, 진기측은 이제 하향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도 만약에 진기측도 상향으로 한다. 여기에 보면은 수면에 가깝기 때문에 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고, 자, 수축은 이제 약간 상향으로 경사지게 하고, 진기측은 약간 하향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축 연결관의 도중에 오물, 이런 이물질 같은 게 끼기 쉬우므로, 자, 하향 경사하는 배관은 피하는 거죠. 그 얘기는 상향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또한 구부러지는 부분 또는 점검하는
하고, 자, 구부러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끼기가 있는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청소하기 좋도록 플러그 이런 걸 설치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플러그를 풀으면은 그 곳으로 보면은 기구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플러그를 떼어내서 청소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는 여러분들 이제 뭐 보통 뭐 클로스나 이런 걸 설치해서 보면은 플러그로 이제 클로스를 막고 그 부분을 떼어서 보면 청소 기구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청소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점검만으로 밸브를 열어서 그 분출 압력으로 이제 밖으로 보면 이물질 같은 걸 빼주는데 그것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청소도구나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보면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자, 수주관 하부에 보면은 분출관은 매일 1회 분출한다. 그래서 여기서 분출관이라고 하면은 수주관 밑에 보면은 분출관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수주관도 계속 물이 담겨 있으면은 자, 스케일이나 이런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분출을 통해서 안에 있는 물을 내보내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수주관에 물이 들어오는 물이 여기서 보면 계속 순환하는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물때 같은 게 더 낄 수가 있다는 거죠. 찌꺼기를 배출합니다. 자, 차압시계. 자, 원격 지시 수명계입니다. 자, 도중에 누설이 생기는 경우에는 현저하게 오차가 생깁니다. 차압식은 이렇게 압력차를 이용해서 자, 수면의 위치를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압력이 누설되면은 자, 보면은 이 원격 지시 수명계에 보면 능력이 이제 떨어진다고 보시면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자, 누설을 완전하게 방지해야 된다. 네, 당연한 말이죠. 네. 자, 이제 이게 수명계인데 볼로 본체가 보이고요. 여기에 보면 수주통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앞에 전면에 자, 수명계가 이제 두 개가 나란히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쪽 위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증기코. 자, 여기가 보면은 물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면은 이제 드레인콕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일러에서 보면은 물이 이제 들어온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 보면은 이게 이제 증기가 이제 들어온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이제 작게 보이지만은 이게 이제 플로트식 고저수위 경무기가 수주통 뒤쪽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관에는 여기가 좀 잘려서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증기압력 조절기나 제한기 또는 압력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약간 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통 그리고 수명계 이게 약간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보면은 고저수위 경보기 중에서 전극식이 지금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수명계에 보면 기능 시험식이 이거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양이라고. 하양? 네. 네. 근데 성단은 하양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하양이라고 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뜻하고 성단은 상향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시작 부분이 네, 그렇죠.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렇죠. 성단은 상단이. 네. 근데 이제 어렵게 쓰지 마시고
그냥 뭐 우리 보면 하얀 구배나 이제 그런 식이 평소에 좀 있으니까. 헷갈려. 예. 이게 또 말 붙이게 나누네요. 예. 또 선단 또 말단 이렇게 또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선단이 위쪽에 있고 하단이 보면 아래쪽에 있으면은 하얀 구배가 되는 거고. 선단이 보면은 아래쪽에 있고 말단이 위쪽에 있으면은 이제 상향 구배가 되는 거고. 선 상향 이런 말 하는 거죠. 선 상향, 선 하향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해요? 선 상향. 그건 한번 내가 정리해서 한번 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말고 내일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조금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상향은 선상에서 이렇게 상향으로 되는 거 있잖아. 상향 구배가 이제 선상향이고 보면은 선상에서 이제 하향 구배는 그냥 선하향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건 조금 더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시작하시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오늘은 몇 조가 3조가 들어가나요? 네, 3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식사 하세요.